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당대표를 목표로 하는 분입니다. 이정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총선 전국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을 초반에 결정적으로 각인시킨 게 이 필리버스터예요.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는 전적으로 이정걸 의원의 작품입니다. 정청래 의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들 반대했대요. 되겠나 이거. 응? 몇 명 떠들어도 되겠냐고. 근데 오로지 당신이 원내대표셨죠. 이정걸 원내대표면 된다 이거 라고 혼자 끝까지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다들 의구심을 가졌으나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합류하게 됐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마무리는 욕을 좀 먹었죠. 근데 그 마무리도 사실은 의원님 잘못은 아니에요. 김종인 대표의 판단이었고, 또 마무리 과정을 연착륙이 되게 못하게 한 거는 또 다른 의원의 책임이었고. 오늘 오시기 전에 예행 연습도 하셨다면서요. 어쨌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죠. 그렇죠? 이런 표정으로 울기도 하셨어요. 이제 당대표를 출마하시려고 하잖아요. 네, 의지는 강합니다. 의지가 강하다? 네.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하셨던가요? 못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근데 언론을 보니까 의원님이 당대표를 출마하는 뉴스는 세트로 다뤄지더라고요. 김부겸, 박영선, 이종걸. 실제로 언론 보도로는 20일쯤에 셋이 단일화한다라고 했는데 단일화 안 됐잖아요. 지나갔어요. 기간이.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왜 단일화 하려고 하십니까? 정치라는 게 셋이 됐든 넷이 됐든 다시 됐든 하나로 한번 일치시켜 보기도 하고, 그 일치된 것이 확 퍼져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를 출마하면 이종걸 의원은 안 나가는 걸로,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 당대표에 안 나가면 이종걸 의원이 나가는 걸로, 이런 식의 보도된 게 맞아요? 일단? 김부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셋이 한번 모여서 그런 의논을 했는데, 사실 당권 도전이라는 것만큼 큰 정치적 행위는 없거든요. 그 정치적 행위가 실현 가능성 있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완결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번 같은 엄중한 민주당의 그 당권 도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왜 다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아니, 룰이 바뀌어가지고 대표도 컷오프 제도가 있지 않나요? 몇 명 이하는 아래로 떨어지고. 컷오프 되기 전에 미리 단일화한다? 사실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3명 이상의 경우는 이제 컷오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컷오프는 한 500명 정도가 이제 뽑는데요. 대략 뭐 나오기도 합니다. 거의 그 계산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셋이 한꺼번에 나가면은 최소한도 둘은 떨어진다. 뭐 이런 꼭 그런 계산을 한 건 아닙니다만. 계산하셨구만. 아니 근데 신뢰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세 분은 의기가 투합됐기 때문에, 셋 중에는 김부겸 의원, 당신이 이제 지금 가장 지지율 높고 인지도가 있으니 당신이 나가면 우리 둘이 밀어줄게. 근데 당신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정걸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셋 중에서 하나는 전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의원 이번에 안 나가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세 분이 합의를 한 거는 없고, 네. 그냥 의견만 교환한 상태고. 셋 중에서 최소한도 하나 이상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 생각합니다. 이상은? 네. 저 세 분이 아주 친합니까? 아니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그런 의견 교환을 하지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잖아요. 희망의 그 조건이 어찌 보면은 이번에 당 대표와 대권 둘 중에서 그 희망의 어떤 국민의 선택을 하나 받아들이는 거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부겸 의원도 나가고 의원님도 같이 나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군요.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부겸 의원이 나가면 의원님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김부겸 의원이 분명히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걸 전 이번에 밀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은 의지도 있는데, 김부겸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간다면 내가 도와주고, 안 나간다면 직접 나가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도 결국은 비주류 당대표 후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세 분이 비주류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묻자보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도, 이정걸 원내대표까지 하셨고, 김부겸도 지금 주류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가 인기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묶여서 비주류 대표주를 한 명 내보내자고 하는 그런 논의인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의원님이 비주류가 되었는가 부주류로 분류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선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질문 전에. 어찌 보면 더 큰 저 현재로서는 다수의 소수일진 몰라도 항상 다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비주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진모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은 더민주당 내부에 있는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은 거의 작년 대부분을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며 보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은 두세 분을 빼고는 다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이제 본인 스스로는 비주류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 일단의 의원들, 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주류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는 안 된다. 사퇴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핵심 주장이. 왜 이종걸 의원은 거기에 속하는가? 이거에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으로 제가 이제 재판을 근 한 3년간 받았는데요. 그걸로 이제 실제 검사가 의견 지술한 걸로는 제가 구속돼야 됩니다. 아주 확신범이고 그 연예인 여자를 야간에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서 폭행 감금한 사람이거든요. 특수감금. 네. 그래서 저 어떤 저를 좋아하는 의원은요 저보고 그래요. 요번에 너 당권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검찰에 민원하겠다. 요번에 법정 구속되라. 그때 저는 한 2년 3반 동안 4명의 의원들하고 재판 계속 받았거든요. 그게 문재인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싸웠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누구보다도 네. 열심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다.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셨기 때문인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재 그 닫혀진 말하자면 지금 이제 패권주의, 폐쇄주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끄떡끄떡거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유지하면은 그것은 패배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문재인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문재인이 사퇴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사안별 시기적인 문제이지 문재인 대표 본인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었고 저도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진문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으로는 집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여러 층입니다. 여러 층인데 성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성도 아니고 문재인은 절대 안대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하고 딱 결이 맞는 것도 아닌데 왜 저기서 항상 비주류의 무리 속에 같이 있을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친근감으로 따진다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더 가까운데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더 가까운 줄 알았지, 딱! 우리 민주당이라면 넓은 틀에 곡식들이 여러 개 나는데 민진모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 하나 나면은 이 식단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분당이 됐다는 것이 저한테 가장 치욕이고요. 또 원내대표 될 때 일당이 됐다는 것이 가장 저한테 영광인데요. 그때 치욕 중에 하나가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안철수 대표가 탈당한 그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건 아주 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할 때 쓰고 싶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때 두 분의 고집이 부딪혔습니다. 뭐 사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고집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혁신전대라는 걸 요구했잖아요. 혁신전대였고 여기는 통합전대였습니다. 나가려고 그런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못 받을 제안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혁신전대와 통합전대라는 게 사실 동전의 양립 정도의 그때 차이가 접근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표로서는 조금 저는 문재인 대표가 훨씬 더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 그거 받아줄게 라고 했어도 저는 그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안 나가는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양쪽에서 이제 이쪽 전화하고 저쪽 전화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11시에 기자회견 하는데 10분 전까지도 안철수 대표 쪽에게 어디까지냐 그냥 통합전대 한다는 말만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천명해달라. 그러면 안 하겠다. 기자회견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안타깝습니다. 야, 이게 큰 정치인들이 되면 이렇게까지 그 자기 입장에 아주 철저하냐라는 그런 점도 제가 배웠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걸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없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내가 어느 한쪽에 쓰지 않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 원내대표 할 때 가장 아픈 경험입니다. 그 요구가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때는 민진모의 다른 의원들과 같이 가다 좀 휩쓸리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때 총선 전에 문재인 대표께서 김종인 대표를 비대위로 딱 잡은 게 저는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볼 때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든지 이번 선거의 승리의 뜻으로 같이 안고 정말 두 분이 뭐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다음번에 그 라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난 그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지 않아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건가요? 킹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대표 연설에서 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경제민주화 잘할 대통령 후보 나서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정골 의원님처럼 킹메이커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올리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려고 정수처럼 그러더니. 경제민주화 그건 내 대표 상품 아니야 이러고 본인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재인 대표가 잘 이렇게 살살살 꼬시면 킹메이커 하기 위해서 옆에 도와줄 텐데 문재인이 잘 못해가지고 김종인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들리는데 네. 실제로는 문재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주려고 해도 김종인 대표 본인이 욕심이 있으면 응할 이유가 없죠. 자기 뜻대로 가겠죠. 맞지 않습니까? 제 문재인 말은? 대표하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못알아는 걸 딱 알아듣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뿌옇고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잘 알아듣겠는데요. 그러세요? 오히려 그 양반은 너무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문제인데. 부연거는 의원님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출마하면 저는 그 출마가 꼭 대선 후보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개헌 얘기하는데 자신이 뭐 총리 자기를 초대 총리감으로 스스로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킹메이커 아닌 역할, 자기가 주인공인 역할을 하고자 할 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을 도울 건가요?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리고 또 호기를 만난 것 같아요. 그 김종인 대표가 그 쉽게 쓴 경제 민주화 책을 제가 자주 봤는데요. 아주 쉽게 쓴 글입니다. 근데 본인의 계절을 만난 것 같아요. 계절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명이구나. 소명이 본인한테 만난 겁니다. 그 전문가에도 맞고 또 그 지금 시기에도 맞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대권이 돼서 무슨 어떤 그걸 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전제를 달고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분이 네. 글로 가실 거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갔다가 돌아올 것 같아요.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해요. 자기 욕심이. 언제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겪은 바로는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의도도 이해하겠어요. 김부겸 의원도 분명해요. 아주.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의원님은 왜 저기에 있을까?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우리 김성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생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에다 제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바로, 제일 처음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압니다, 저도. 예, 그때 이인재 후보가 거의 뭐 압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그때는 압도하고 있는 대세였죠, 상황에서, 대세. 예,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노무현 그때 대통령 후보는 1% 2%도 안 될 때 1% 정도 됐어요. 예. 어찌 보면 저는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우량주에다가 힘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끝내까지 제가 수행실장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무현을 발굴하고 밀었듯이 내가 밀 사람을 찾겠다, 이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았고요. 뭐가 다 그렇지 않대! 지금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외에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생각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다른 후보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후보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문재인 사퇴하라는 것은 결국 문재인을 위한 거였나요?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한 상태에서 아주 쿨하게 후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풀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주당 내 그 아주 복잡한 상황들을 잠시 어떤 명분 있게 떠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실제 만약 문재인 후보가 이번 총선 때 있어서 이런 승리를 했다면은 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거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거의 패색에 짙은, 거의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을 가져간다는 그런 그 결론이 거의 선거 한 하루 이틀 전까지도 있었거든요. 총선 전에. 총선 전에는요. 네. 살짝 빠졌다는 것이 결국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안철수 대표와 그 또 여러 의원들이 빠지고 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청와대에 대항한, 저같이 세게 대항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대항하는 데는 문재인 대표의 뒤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모든 정책 계산에 있어서 저하고 대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본인의 정책적 색깔이 똑같다? 네, 똑같았습니다. 근데 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당대표였고 문재인 원내대표였다면 넌 다 사퇴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점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왜 나왔을까 이 생각하고 저는 있어요. 이게 오해를 하지 마실 게, 그러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이정걸 의원, 그리고 제가 겪어본 이정걸 의원이 그런 포지션이 된 것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정걸 의원에 대해서 민진모라는 이유만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정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근데 저는 제가 겪은 바로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두 분은. 네, 박영선 의원과 이정걸 의원은. 그 소위 이제 문재인을 꼭 찍어내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막 해석되고 그래서 이름이 계속 거론되니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계속 여쭤본 거고요.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를 비교적 가까이서 본 분으로 문재인보다는 안철수가 더 낫던가요? 결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카밍아웃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50대 이상, 50대 중반 이상이 거의 80% 이상 이제 그 투표를 해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됐다면 이랬을까 그런 정도의 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탈당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저는 결국 탈당을 안 했습니다. 그 민진모 다 갔는데 왜 안 가셨어요, 혼자? 안철수 주도로 가고 있는 그 집에는 제가 거의 동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이분이 민진보의 다른 의원들한테 이용당했나? 그분들은 다 탈당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본인은 안 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나중에 사과하셨잖아요. 김종인 대표도 가까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는 거 외에는 전 사실 몰랐습니다. 그 전에 다른 분들은 뭐 김종인 대표와 이렇게 만난 적도 있고 그런데 저는 거의 만난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가깝게 지금은 네. 그분의 그 선명한 정치 노선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그죠? 송영길, 그리고 이 세 분, 의원님 포함한 세 분, 그리고 김진표, 생각나는 분 거기까지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론되잖아요. 그리고 진위 여부는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문재인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언론 보도가 그런 거고, 문재인 대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저도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른 후보들, 의원님을 포함하여, 당선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닙니까? 추미애 의원의 경우는 참 날카롭고 좋습니다. 단점이 뭡니까? 근데 안 썼습니다. 뭘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동안 쓸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뭘 안 썼다는 거죠? 그 날카로움에 본인 혼자 날카롭지, 그 날카로움을 우리 국민을 위해 쓴 적이 없다? 우리를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디스예요. 본인은 날카롭지만 국민을 위해 쓴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송영길 전 시장의 경우는 뭐 정말 저희 정치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고. 제가 비판하라고 안 했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나, 거기는 좀 무겁고 둔중한 아주 그 신뢰 있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한미 FTA 할 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한미 FTA 찬성했어요. 근데 FTA를 찬성했기 때문에. 경희 누나 찬성해보고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럼 송영길은 그래서 나가리고. 추미애는 날카로움을 국민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가리고.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아주 포악한 그 반의회주의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의 할 수 없을 정도 소수당으로서 최고의 싸움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가 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잘 극렬하게 싸웠다는 자랑인데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처럼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들이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실이에요. 기사 검색해보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의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 싸우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청와대 가서도 왜 그때 저한테 2년 전년 하셨어요? 그 얘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김진표. 아주 제너러스합니다. 굉장히 넓고 해박합니다. 일단 장점 깔고. 네,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저쪽에 정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는 거 취약하다. 그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 나가리. 저도 참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네. 당대표는 안 돼 이거잖아요. 그죠?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박영선 의원은 의외로 잘 안 나서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이분은 똑같은 화법으로 얘기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그러나는 뭐죠? 근데 이제 박영선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비토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 상태에서 지금 좀 더 최고도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비슷한 건데 저는 좀 해명이 가능하고 좀 어찌 보면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선 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 아, 그게 약점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이 강한 비토 세력이 사실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생겼는데 거기 분명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실제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또 공격받는 것도 있기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비트 세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그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컷오프 됐을 때 그때 박영선 의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어이없어 하는 것이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5인방 그래가지고 이제 박영선 이철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나오더니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데 막 하래. 한 명이 없으니까 저 이종걸도 껴놓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마 어느 대목에 있어서 박영선 대표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워낙 몰리는 하나의 정점에 박영선 의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그런 요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안티가 생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는 안 된다. 강한 안티가 있고 그 안티가 풀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나는 설명이 가능하고 해명이 가능하고 쉽게 풀릴 거다. 그 말씀하시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그래서 해명하라고 불렀더니 해명이 안 되고 느낌만 전달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그것에 비하면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 상당히 그런 안티도 적고 또 확장성도 있고 사실 이 김부겸 의원 보고 좀 결단을 해라 대표로 나와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종걸과 박영선이 일치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한 정치 세력이 그 당을 다 장악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있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지지율이 높다 한들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한들 그 세력이 다 당을 장악하는 것은 보기 안 좋고 건강하지 않으니 다른 세력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중에 김부겸 의원이 안티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네. 여건이 괜찮으니 이분하고 얘기해서 이분이 나가고 이분이 나간다고 하면 나는 그럼 물러서 줄게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도 김부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이종걸 내가 나가겠다 나라도 네, 그렇습니다. 저를 대변인으로 영입하세요. 아니 여기서 추미애 의원이나 이분들이 되면 당이 폐쇄된 느낌을 더 강화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부겸이나 이종걸이 되면 당이 좀 열려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도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 지지율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여러 세력이 그 안에 상존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야지 손학규 대표도 선뜻 당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당의 한 흐름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가 있다, 포진돼 있다. 그것이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라든지 의장 선거라든지 기타 이렇게 선출직에 여러 가지 해본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되면서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전 대표는 당에 안 들어올 것 같죠. 손학규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딱 결별하면서 다른 곳에 무슨 원탁을 만든다니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상당한 또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죠. 하는 걸 보니. 근데 이종거리가 대표되면 막아야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죠? 물론 손학규 대표의 생각을 제가 뭐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 처지에 그거는 너무 과분한 얘기고 그러나 더 훨씬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부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문재인만 있는 당이 아니다. 사실은 공간이 넓다. 당신도 들어와라. 라고 친문이 아닌 당대표가 되면 그 말이 먹힐 수 있을 테니까. 넓은 들의 곡식이 여러 개가 자라고 곡식에 시금치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당이 쌀만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영양실조 걸리죠. 의원님한테 가장 좋은 거는 김부겸 의원은 아까 표현대로 하면 국민의 희망으로 부상이 됐으니 대선 주자로 가고 내가 당대표를 하고. 당대표로 단독으로 이 비주류의 대표로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최상의 카드입니까? 협의가 되어서 또 당내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군이 형성되는 그 기점을 젊은 김부겸 이번에 대구에서 아주 그야말로 엄청난 국민들의 그 인상을 줬던 김부겸이 내 대권 후보 선언을 하게 되면 저는 또 더 열리는 당에 더 열릴 수 있는 당이 된다. 혹시 내가 연습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보장 안 하고 이 말은 꼭 하십시오 하고 미리 생각해 둔 게 있었는데 안 하신 거 있어요? 저는 거대 힘과는 어떻게 운이 나쁘다 보니까 다 부딪혔습니다. 뭐 거대 언론하고도 부딪히고 거대 검찰하고도 부딪히고 이제 삼성하고도 부딪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부딪히고 한데 제가 한 번도 거기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굴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기초의 두 가지는 하나는 항일이고 하나는 민주인데요. 우리 헌법에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3.1운동과 4.19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실현시키려고 노력했는가, 접근했는가. 그것에 버러미터를 두고 이번 아주 중체대한 시기에 당권을 결정해야 된다. 항일과 민주화가 내 몸에 다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내가 당대표 나가게 되면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 쑥스러우세요?